안녕하세요, 김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오늘은 우리 글로벌하게 중국 이야기 한번. 중국? 네. 아니 근데 안 그래도 중국 경제가 안 좋다 그러더라고. 그 부동산 회사 부도났다 그러고 안 좋아. 그래서 뭐 여러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봐도 중국이 안 좋다라는 거는 이제 의견이 일치되는데, 중국은 한때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경제 성장률이 7%가 안 되면 안 되는 나라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올해 경제 성장률 나온 거 보니까 중국 양회에서 나온 거 보니까 5.2% 이야기 나오더라고. 5.2%면은 괜찮아. 요즘 같은 뭐 불경기에 이제 코로나도 이제 좀 팬데믹 탈출하고 있지만, 문제는 5.2%도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전문 용어로 마사지 들어갔다 그러거든. 약간 조작이 들어간 거 아닌가? 왜냐면 5% 이상을 달성했다면 물가가 많이 올라야 되거든. 경제가 좋아졌으니까 돈이 많이 풀리니까 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게 물가가 하락해가지고 경기가 중국 내수 경제도 안 좋은데 장기 침체가 되고 있는데 5.2% 성장하게 이게 말이 되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그리고 중국 경제에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 관련된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30%고 도시 지역에서는 40% 정도 차지하고 있으니까, 부동산이 흔들리면 중국 경제가 흔들리고 중국 경제가 안 좋으면 부동산이 안 좋은 거지. 최근에 뉴스 보면 알 거야. 아마 그 뭐 비그위 위안, 뭐 헝다 그룹, 중국,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동산 1위 개발 업체니까 뭐 레미안, 힐스테이트 이런 게 이제 막 부도 위기에 내몰리는 거잖아. 그래서 안 좋은 거는 사실인 것 같고, 이게 정확한 통계가 없는데 1억 3천만 채가 빈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안 좋고, 아빠가 볼 때는 제일 문제가 투명하지 않다. 도대체 이걸 믿을 수 있는 통계인가? 우리나라도 최근에 뭐 통계 오류 논란 때문에 굉장히 좀 논란이 됐는데, 중국은 하는 말마다 최근에는 못 믿겠다. 2023년에는 청년 실업률이 안 좋으니까 아예 통계 발표를 안 해버리는, 아 진짜? 뭐 이런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신뢰가 좀 떨어졌다는 것도 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아니 근데 그러면 국가 통계를 못 믿으면 어떤 거를 보고 중국 경제가 안 좋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일단은 국가 통계를 믿어야 되는데 못 믿으니까, 최근에 그런 뉴스 민지 봤나 모르겠는데 미국 남쪽에 멕시코가 있잖아. 멕시코를 통해서 넘어가는 난민들이 늘어나는데, 물론 멕시코 난민이나 전 세계적인 난민들이 다 그쪽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장벽도 세우고 했는데, 멕시코를 통해서 넘어가는 중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중국인들이? 진짜? 10년간 평균이 뭐 1,500명 정도니까 거의 없었는데 2023년에만 3만 명이 넘게 넘어갔다고 하니까, 물론 중국 인구가 14억이 넘으니까 3만 명은 뭐 우리로 따지면 그냥 얼마 안 넘어간 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 10년 동안 평균이 1,500명인데 많이 넘어간 거니까, 이거는 살기 좋은데 희망이 있는데 그 나라를 떠날 사람은 별로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뭔가 중심부가 아닌 지역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고, 또 과거에는 이제 그 총리 이름인데 리커창 지수라는 게 있었는데, 전기 소비량, 우리 경제하면 전기 많이 쓰잖아. 전기를 많이 쓰면 경제가 좋은 거고, 전기를 많이 안 쓰면 경제가 안 좋은 거잖아. 전기 소비량과 화물 물동량,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면 경제가 좋은 거지. 그리고 은행 대출, 뭐 이런 거 가지고도 파악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마저도 이것도 마사지 들어가는 거 아닌가. 못 믿겠다 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 PMI라고 구매 관리 지수, 그러니까 회사에 그 발주내는 구매 담당자들 있잖아. 구매 담당자들이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할까? 발주를 좀 많이 넣겠지.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면 적게 넣겠지. 그러니까 구매 담당자들한테 이제 조사를 하는 거지. 인터뷰 설문 조사를 해서 지수를 만든 게 구매자 관리 지수인데, 이게 좋게 나오면 경기가 좀 좋다. 왜? 현장에서 발주내는 사람들이 그치. 마음이니까. 근데 이게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머리도 좋아. 인공위성으로 우리 그런 사진 봤을 거야. 쫙 하면 이게 빛이 나잖아. 밤에 불이 켜면. 그러면 경제가 좋으면 이게 밤에도 불빛이 켜져 있겠지. 많아지겠지. 그러니까 위성으로 딱 보니까 불빛이 몇 년 전보다는 어두워졌더라. 그럼 이 경기가 좋아지면 어떻게 어두워질 수 있냐라는 지표도 사용하고, 또 대도시 지하철 운송량을 보면 경제가 좋으면 지하철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겠지. 그러면 출장 온 사람들도 있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많은데, 최근에 이것도 좀 안 좋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아빠 친구 중에도 좀 잘 나가는 친구인데 한국에도 이제 있고 중국에도 이제 일을 하는 친구인데,
얼마 전에 만나서 아빠가 물어봤지. 야, 실제로 중국 어때? 진짜 안 좋아하니까 매우 안 좋다. 매우 안 좋고 청년 실업률 얘기를 하는데 청년 실업률이 실질적으로는 한 50% 정도 된다. 50%?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만 35세 정도 되는 그러니까 항상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하고 이제 회사도 옮기고 하는 사람들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이직할 데가 없다. 그러니까 진짜? 안 좋은 회사로는 갈 수 있는데 올라갈 수 있는 회사가 별로 없다. 올라갈 수 있는 회사가 급여를 많이 주는 회사는 외국계 회사, 뭐 좋은 회사 이런 데인데 외국 자본들도 빠져나가고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거지. 그거는 경제가 안 좋은 거지.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아빠 친구 얘기도 실제로는 굉장히 안 좋다. 차라리 우리나라도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중국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양반이다. 라고 그 이야기를 정도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다고 하네. 아니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막 중국이 미국 따라잡는다고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 근데 어쩌다가 그랬지. 이렇게 된 거야? 어쩌다가 이래 됐을까? 참 그게 궁금한데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본다면 팬데믹 코로나 시절에 중국이 강력한 봉쇄를 했잖아. 강력한 봉쇄를 했는데 좀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 중국이 역사라고 할까? 너무 길게는 가지 말고 1978년도부터 이제 중국이 경제를 개방하게 돼. 마오쩌둥이 사망을 하고 이제 덩샤오핑이 집권하면서 이대로 가면 우리는 굶어 죽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경제는 개방을 해야 돼라고 해서 이제 경제를 개방하게 되고 2001년도에 이제 WTO라고 해서 이제 국제 무역 거기 가입을 해가지고 국제사회의 자본주의 사회의 일원으로 이제 받아주게 되지. 그러면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애플도 중국에서 생산하고 막 중국 경제도 성장하고 굉장히 잘 나갔지. 굉장히 잘 나갔는데 일단 중국은 특징이 있어. 아까 앞서서 아빠가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도시 지역은 40%, 도시 지역이 뭐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 30% 된다. 보통 한 25% 정도 보는데 부동산이 많이 차지해. 우리나라도 이제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뭐 아파트 많이 짓고 막 여러 가지 토지 개발하고 국토 개발해가지고 이제 경제 성장을 견인했는데 중국도 그렇게 했는데 중국 부동산의 특징이 두 개가 있어. 두 개? 하나는 우리나라는 땅 사면 어때? 땅 사면? 땅이 누구 땅이야? 내 땅. 내 땅이지. 근데 중국은 내 땅이 없다. 국가 땅이야? 다 공산당 땅이다. 근데 그러면 중국에 가면 땅값이 올랐다 그래. 공산당 땅인데 왜 땅값이 올라? 땅을 빌려주는 거야. 70년, 80년, 100년 이렇게 장기로. 그러면 중국에서 민간 회사들이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땅을 빌려가지고 70년, 80년을 빌려서 건물을 짓는 거야. 땅은 공산당 거, 건물은 내 거. 그러니까 중국 지방 정부들은 이 땅을 70년, 80년간 팔잖아. 빌려주는 거지. 장기 렌트를 해주고 그 돈을 받은 돈으로 또 투자를 해가지고 경제를 살리고 지방 경제를 살리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토지 사용권 판매 수입 제도라고 해. 그래서 중국의 토지는 개인 게 아니다. 라는 게 중국의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도 아파트 분양을 받게 되면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 내고 중국도 이제 선분양 제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하는데 중국은 잔금까지 미리 다 낸다네. 아 미리 다 낸다고? 다 내고 나중에 지어주는데 코로나도 그렇고 이제 경기가 갑자기 팍 식어버리니까 건설회사들이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고 아파트 지어줘야 돈은 받았는데 자금줄이 말리니까 돈을 못 짓게 되고 국민들은 내 돈 돌려달라 그러고 부동산 가격 폭락하니까 부동산이 차지하는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 정도 개인이. 근데 부동산 가격이 침체하고 부동산 회사가 망하니까 거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 경제는 내수 경제도 당연히 안 좋고 코로나 시절에는 또 강력한 팬데믹. 우리나라는 어땠을까? 코로나 시절에. 우리나라도 경제 안 좋았잖아. 경제는 안 좋았는데 정책 자체가 우리나라는 뭐 그냥 경제 회사 재택근무 정도 했는데 중국은 아예 다 막아버렸잖아. 회사도 못 가게 하고 코로나가 뭐 중국 때문이다라고 해가지고 미국과 우리나라는 돈을 풀었지.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돈을 풀었고 미국은 더 많이 풀었는데 중국은 돈도 풀지 않으면서 아예 막아버렸지. 아예 집에서 못 나오게 지역을 봉쇄를 해버리니까 경제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야. 갑자기. 그러니까 그 후유증을 지금 또 겪고 있는 거지. 중국도 돈을 풀어가지고 부양을 해야 되는데 중국 인구가 14억 명인데 그 돈 어떻게 다 풀어? 누구를 풀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명확하지도 않고 아예 봉쇄를 시키니까 그 부작용이 지금 굉장히 큰 상황이지. 그래서 중국이 어렵다.